내가 가장 빛나는 순간 2018 MDM 한국 여자바둑리그 14라운드 4경기입니다. 오늘 해설에는 홍성주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현재 3위의 충남 SG골프와 4위의 포항 포스코캠텍이 만났습니다. 현재 3위와 4위의 대결인 만큼 두 팀이 오늘 대결로 인해서 이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도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대국을 승리하는 팀이 3등과 4등을 나눠 갔겠죠. 네, 그만큼 중요한 경기, 중요한 골목에서 두 팀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각 팀들의 순위표 어떤 식으로 꾸려졌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의 팀 순위입니다. 여수 거북선 팀 현재 12승 1패인데요. 이제 거의 현재 1위를 확정 지어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한 경기만 더 승리를 거둔다면은 확실히 1등을 굳힐 수가 있어요. 네, 그 뒤로 서울 부강약품이 8승 4패를 기록 중이고요. 오늘 3위와 4위의 대결입니다. 충남 SG골프는 7승 5패, 포항 포스코캠텍은 6승 5패로 바짝 뒤쫓고 있어요. 네, 포항 포스코캠텍이 오늘 승리를 거둔다면 그렇다면 7승 5패와 7승 6패가 되기 때문에 순위가 뒤바뀌게 됩니다. 네, 하지만 포항 포스코캠텍이 오늘 패하게 된다면은 바로 아래인 서울 바둑의 품격이 7승 6패를 기록 중이거든요. 순위가 좀 밀릴 수도 있겠어요. 네, 확실히 중요한 경기죠. 오늘 패한다면은 플레이오프 진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죠. 네. 자, 5위까지는 포스시즌 진출에 자리가 만들어지는데요. 아직 인제 하늘내림과 서귀포 치식리, 부안 곰소소금까지는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경기 후반 컨설도 어제 경기를 승리하면서 또 3승 9패로 마무리 지었죠. 네, 일단 서귀포 70리까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8등 팀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 자력으로 하기에는 조금 다른 팀들의 도움이 따라줘야 합니다. 네. 자, 개인 다승 순위입니다. 김채영 선수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죠. 서울 부강약품의 김채영 선수 현재 12승을 달리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충남 SG골프의 최정 선수가 10승 2패, 여수거북선의 김다영 선수가 10승 3패, 그리고 이슬아 선수도 함께 10승 3패를 기록 중입니다. 네, 이번 시즌에는 유난히 성적 좋은 기사들이 많아요. 특히 김채영 선수의 이 연승 행진은 볼수록 놀랍습니다. 네, 또 여수 거북선 팀이 계속 활약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물론 김다영 선수는 믿고 보는 김다영 선수였지만 또 이슬아 선수가 올 시즌 활약이 굉장하거든요. 네, 사실 이슬아 선수가 작년과 올해가 너무 다르죠. 네, 작년에는 거의 반타작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네. 올해는 거의 팀의 에이스로 거듭나면서 작년에 포스코캠텍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굉장히 강팀으로 이제 이름을 올리게 됐고요. 뒤를 이어서 오효진 선수가 9승 3패, 박지현 선수가 8승 5패 각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효진 선수는 처음에 2패로 시작을 했는데 네. 그 다음에 10경기에서 9승 1패를 했어요. 그 팀이 무섭습니다. 자, 두 팀은 전반기 5라운드 1경기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충남 SG골프의 루이나이웨이 선수와 최정 선수가 각각 조혜연 선수와 왕천신 선수를 이기면서 승리를 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SG골프팀은 루이나웨이 선수가 나오면은 확실히 팀 컬러가 강하다는 느낌이 들죠. 네, 최정 선수와 루이나이웨이 선수의 이 투펀치로 전반기 승리를 가져갔었습니다. 과연 후반기는 어떤 오더가 짜여졌을까요? 최정 선수는 장고대국에 출전을 했습니다. 포항 포스코캠텍의 강다정 선수와 만났었는데요. 네, 최정 선수가 오랜만에 장고대국에 나왔죠. 네, 상대 전적에서는 최정 선수가 2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이국 속기대국에서는 충남 SG골프의 송혜령 선수와 포항 포스코캠텍의 조혜연 선수가 만났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조혜연 선수가 3승 2패로 앞서가고 있고요. 랭킹 면에서도 5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국 속기대국입니다. 포항 포스코캠텍의 박태희 선수와 충남 SG골프의 김신영 선수입니다. 네, 전반기에 이어서 리턴 매치죠. 전반기에서는 박태희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지만 오늘은 과연 어느 선수가 이길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여자바둑리그와 함께하는 N행시 듣기 이벤트입니다. 여자바둑리그와 연관된 키워드로 센스 있는 N행시를 지어주시면요.
선수들의 친필 사인이 들어있는 머그컵과 보조 배터리를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여자 바둑리그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오늘 장고대국의 결과는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오청은배 세계 여자 바둑 선수권 대회 출전 문제로 이 최정 선수 파는 조정대국으로 인해서 조금 일찍 결정이 났었는데요. 네, 이미 대국 결과는 나왔죠. 네, 최정 선수와 강다정 선수의 대국은 이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구 속기 대국 조혜연 선수와 송혜령 선수의 대국도 함께 보실 텐데요.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함께 대국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충남 SG골프와 포항 포스코캠 태계 14라운드 4경기입니다. 오늘은 대국전이 좀 썰렁한데요. 네, 송혜령 선수가 좀 외롭겠네요. 자, 현재 3위의 충남 SG골프와 4위의 포항 포스코캠 태계 대결인데요. 자, 미국 속기대국 충남 SG골프의 송혜령 선수, 포스코캠 태계 조혜연 선수. 아직은 한 선수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조혜연 선수가 아직 대국장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국이 시작되지는 않았는데요. 충남 SG골프의 2주 전 송혜령 선수입니다. 송혜령 선수는 이 술기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송혜령 선수는 확실히 중반전이 강한 기사죠. 중반전에 수익기로 상대를 뭔가 압도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네. 중반이 확실히 강하고 뭔가 이 선수는 멘탈은 좀 약해요. 그러게요. 수익기와 끝내기의 점수에 비해서는 이 멘탈과 감각 부분의 점수가 좀 낮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선수가 멘탈이 낮게 나온 이유는 본인 스스로 인터뷰를 했듯이 시즌 중반쯤 되면 체력이 떨어지면서 자신의 바둑을 두지 못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만큼 시즌 중반 되면 체력이 떨어지면서 뭔가 멘탈 관리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네. 흔들리는 면이 있죠. 아무래도 체력이 좀 많이 소비가 되다 보면은 집중력도 좀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렇죠. 체력과 집중력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체력이 떨어진다면은 아무리 송혜령 선수라도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포항 포스코캠 태기 2주 전 조혜연 선수입니다. 반면에 조혜연 선수는 멘탈 부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네, 사실 이 선수는 포석과 감각 그리고 수익기 거의 흠잡을 데가 없는 선수 중에 하나인데 생각보다는 점수가 낮게 나왔고요. 그렇지만 멘탈 부분에서는 확실히 좋은 점수를 받았죠. 네, 평균점이 굉장히 높은데요. 술기와 끝내기 멘탈 부분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은 조혜연 선수입니다. 네, 아직도 조혜연 선수가 오지 않았죠. 네, 사실 오랜 바둑 팬분들은 조혜연 선수가 일요일 날은 대국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웬만한 팬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예전에도 일요일날 대국했을 때 기권하는 경우가 있었죠. 네, 2005년도였죠. 마스터즈 대회 결승전에서도 이 결승전 대국이 일요일로 잡혔을 때 기권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으면 당시에도 사실 준결승 치러질 때 조혜연 선수가 먼저 결승에 올라가더라도 일요일 대국이라서 기권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네, 결승에 진출했어요. 그래서 결승전 기권이 나왔죠. 네. 자, 오늘
포항 포스코 캠틱과 충남 SG 골프의 경기가 또 일요일로 잡혔기 때문에 자, 조혜연 선수가 이 대국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직도 30분에 원래 대국이 시작되니까 45분 전까지만 해도 조혜연 선수가 대국장에 오면은 대국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국 규정이 15분이 지나면은 기권이기 때문에 네. 45분까지 대국장에 도착을 한다면은 대국을 할 수가 있어요. 아직은 확언하기는 좀 이르지만 네, 조혜연 선수가 대국장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렇더라도 일단 조혜연 선수가 기권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여자바둑 리그가 시작되기 전에 네. 네, 본인 스스로 일요일 날 자신은 대국을 할 수 없으니 팀에서 그것을 고려하고 자기를 뽑으려면 뽑고 네. 그것이 마음에 걸린다면 뽑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한 만큼 오늘 나올 가능성이 적겠죠. 아, 그럴까요? 조혜연 선수 이런 어떻게 보면 핸디캡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점도 가지고 있지만 이 선수가 현재 시즌 7승 3패를 기록 중이거든요. 이 포항 포스코 캠틱 팀에서는 가장 높은 승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조혜연 선수는 그 핸디캡을 감안을 하더라도 매력적인 카드라고 느꼈기 때문에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일단 팀에서 보호하는 선수로 데리고 있어요. 네. 사실 포항 팀에서의 가장 좋은 대진 오더는 최정 팀과 조혜연 선수가 만나는 거였거든요. 네, 사실 감독 입장에선 최정 선수와 조혜연 선수를 붙이는 것을 원했겠죠. 네. 네, 아무래도 최정 선수는 누구랑 만나더라도 어느 정도 최정 선수의 승리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기권을 할 가능성이 높은 조혜연 선수와 최정 선수를 붙이는 게 팀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바람이었는데 네. 네, 그게 좀 물 건너갔죠. SG 골프팀에서도 그를 원하지 않았다고 느껴지는 게 최정 선수가 사실 속기대국에 많이 출전을 했었는데 이번 오더에서는 또 장고대국으로 출전을 했더라고요. 네, 더욱이 이번에 최정 선수가 오청원 배 때문에 그 대국 자체가 조정대국이 불가피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혜연 선수와 최정 선수가 만났더라면은 대국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렇지만 그 매치가 성사되지 않았고 지금은 거의 기권패를 하는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죠. 자, 이제 5분 정도도 안 남았거든요. 현재 40분 30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송혜령 선수는 상대가 안 올 것을 거의 알고 있긴 하지만 약간 초조한 마음은 들 거예요. 원래 뭐 이런 조혜연 선수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 시합장에서 종종 이 시간을 늦게 오는 기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기권을 자주 하시는 선배 기사님들이 계시는데 저도 예전에 이제 제 선배 기사죠. 네. 네, 선배 기사 중에 한 분이 기권을 자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과 대국을 할 때는 그냥 이제 동료 기사들이 천천히 와도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보통 15분 기권이면은 한 네. 10분쯤에 가서 이제 기권승을 하고 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날따라 그 선배 기사님이 오랜만에 시합을 참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그 늦은 시간만큼 제한 시간을 공제하고 두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고 대국을 하게 되죠. 송일영 선수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다른 건 몰라도 방송대국에서 이런 경험은 처음일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렇게 방송대국에서 해설을 하다가 기권패를 하는 것을 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또 그게 고스란히 중계가 되고요. 네, 지금 침이 마르죠. 송혜령 선수도 알 겁니다. 카메라가 자기를 비추고 있다는 걸요. 네, 그렇죠. 네, 오늘따라 이 조혜연 선수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더욱이 장고대국이 조정대국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유난히 좀 대국장이 시원해요. 네. 이제 2분 정도가 지나면은 송혜령 선수의 승리로 대국 선언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 승리의 8분 응선은 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 오청원배 세계 여자바둑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 또 한국 선수들이 활약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 지금까지 3명의 기사가 진출을 했죠. 네. 어떻게 보면은 세계 대회와 기간이 겹쳤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는데요. 네, 그렇지만 공교롭게도 지금 포항 포스코 캠텍의 후보 선수인 왕천싱 선수와 SG골프팀의 후보 선수인 루이나웨이 선수가 네. 네, 2명 모두 탈락을 했어요. 아니 이번 세계 대회 오더를 대진을 한번 살펴보니까 여자 바둑 리그에 출전하고 있는 이 기사들의 이름이 참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여자 바둑 리그에 출전하는 기사들이 일단 세계적인 기사들이 많죠. 네, 이제 곧 대국에 관련된 선언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 한 20초 정도 남았죠. 경기 개시 선언 후 15분 이상 시간이 경과하여 조혜연 15분이 선수의 지났습니다. 기권패, 송혜령 선수의 기권승을 선언합니다. 유재성 심판위원회 기권 판정이 있었고요. 충남 S주골프의 송혜령 선수 기권승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따라 송혜령 선수의 세레머니가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14라운드 4경기 충남 S주골프에서 1대0으로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네, 이번 이곳 속기대국은 조혜연 선수의 기권패로 정리가 됐는데요. 바둑 팬으로서는 이 경기를 못 봤다는 건 조금 아쉽긴 하네요. 네, 저도 사실 좀 아쉽긴 하죠. 네. 대국을 보는 게 사실 좋은데 일단 한 선수가 기권을 했기 때문에 좀 허무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자, 충남 S주골프와 포항 포스코캠텍 일단 1대0으로 충남 S주골프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1국 장고대국은 조정대국으로 인해서 좀 이르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왔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충남 S주골프의 최정 선수와 포항 포스코캠텍의 강다정 선수의 대국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죠. 최정 선수의 오청원배 출전으로 인해서 이 대국은 조금 일찍 진행이 됐습니다. 포항 포스코캠텍의 강다정 선수와 충남 S주골프의 최정 선수의 장고대국입니다. 이 대국은 이민진 선수와 김채영 선수 판과 함께 조정대국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네, 그렇죠. 두 기사 모두 오청원배에 출전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 대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2015년도 여자 바둑 리그에서의 한 차례, 2017년도 여자 바둑 리그에서의 한 차례 해서 총 2번의 대국이 있었습니다. 네, 2번의 대국이 있었지만 최정 선수가 모두 다 승리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상대 전적에서도 최정 선수가 앞서가고 있고 랭킹 면에서도 우위고 또 역대 여자 리그 성적에서도 최정 선수가 압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정 선수는 단순히 여자 랭킹 1등인 기사가 아니라 통합 랭킹을 보더라도 랭킹 자체가 정말 높아요. 네, 거의 40위 내지 50위권에서 계속 있었죠. 독보적인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최정 선수인데요. 네, 그리고 특히 최정 선수는 시합이 많기 때문에 실전 감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기사들보다는 확실히 시합이 많아요. 시합을 워낙 많이 치르다 보니까 얼마 전에는 또 체력적인 문제가 좀 걱정거리로 떠오르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웬만한 기사들은 이제 시합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최정 선수는 너무 많은 대국을 치렀어요. 너무 많아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기사들이 가장 시합이 많았을 때는 2007년도에 그때 마스터즈배라는 대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대국 판수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때는 좀 성적을 낸다는 기사들이 대부분 100판 이상 뒀습니다. 1년에 100판이요? 네. 그러면 지금과 비교해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판수네요. 네, 그렇죠. 그때 목진석 구단이 아마 우리나라 다승 랭킹 기록을 세웠을 거예요. 요즘은 보통 50판 두기도 힘들다고 하던데요. 네, 요즘은 50판 정도 두면은 그런 성적을 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가요? 자, 이번에는 우아기에서 위로 붙여가는 정석이 나왔네요. 네, 지금 이쪽을 붙였을 때 최근에는 백이 3선으로 붙이는 이 변화를 진행을 했을 때 네. 이때 이 결과 자체가 흙이 좀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붙이는 수를 잘 선택을 안 하는데 지금은 백이 바깥쪽으로 젖혔기 때문에 이 진행은 흙도 들만한 것 같아요. 우아기 쪽부터 정석을 시작해 갑니다. 최정 선수와 강다정 선수의 장고대국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포항 포스코 캠텍의 강다정 선수와 충남 SG골프의 최정 선수의 대국입니다. 백은 이 자리를 양보할 수는 없겠죠. 네, 여기까지는 정석이죠. 젖힐 때 젖히고 여기까지는 외길인데 이후의 수수는 흙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후의 수순이라면은 몇 가지 정도 선택안이 있는 건가요? 글쎄요. 이쪽을 끊고 이었을 때
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늘던지 잡던지 할 수도 있고 축이 좋으면 여기를 붙일 수도 있고요. 웬만하면 근데 밀어서 진행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흙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흙이 좀 이쪽 부분에 돌들이 많이 있다면은 늘어서 그냥 정리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일단 밀어서 백이 젖힐 때 자연스럽게 한 점을 잡는 게 무난하죠. 많은 분들이 워낙 최정 선수가 여자 기사들 사이에서는 월등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자 바둑리그 내에서도 성적이 월등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여자 바둑리그에서의 1위는 김채영 선수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최정 선수의 성적만 놓고 보더라도 월등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10승 2패면은 거의 지질 않는다는 느낌인데 네. 거기에 더 말이 안 되는 선수가 있어요. 김채영 선수가 지난해부터 지금 몇 연승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25연승 중입니다. 이러다 올 시즌 무패로 마무리 짓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지금 많은 기사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김채영 선수가 몇 연승까지 할지, 과연 지기는 할지. 이러다 포스트 시즌 더해져서 또 내년 여자 리그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글쎄요, 일단 지켜봐야 되는데 최정 선수와 김채영 선수가 한번 맞붙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네, 일단 연승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두 기사가 만나서 일단 치고 받는 것을 한번 보고 싶긴 하거든요. 네, 가장 기대가 되는 매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밀고 올라서는데요. 네, 여기서는 백은 늘던지 아니면 젖히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선 젖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 점을 잡던지 끊어야 되는데 끊는 것은 백이 늘었을 때 축이 유리하기 때문에 당장 흙이 끊기는 어렵고요. 그렇다면 잡을 때 이곳을 늘어가는 자세가 괜찮아요. 흙이 끊는 것은 이쪽으로 돌려침 당하는 게 너무 아픕니다. 네, 두 점머리 두들겨 가는데요. 네, 두 점머리는 일단 두드리고 봐야죠. 지금 상황에서 흙은 한 점을 잡거나 네. 만약에 축이 좋다면 끊을 수가 있긴 한데 뭐 다른 식으로 둔다고 이런 데를 젖히는 것은 백한테 젖힘을 당해서 이거는 흙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모양이 잘 안 나오나요? 네, 백이 한 점을 살릴 수도 있고 어차피 백이 지키더라도 흙이 잡아야 되는데 먼저 백이 하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한 점을 잡고 백이 이쪽을 늘 때 이곳의 약점이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백이 하변을 둔다면 이쪽을 끊어서 싸우고요. 그 다음에 백이 이 좌변 쪽을 선택을 하면은 그때는 흙도 하변을 키울 수가 있겠죠. 서로 모양을 키우는 그런 진행이군요. 네, 일단 이곳을 붙인 이상 흙은 모양을 키우는 흐름이 될 거고 백이 젖히는 걸로 붙였더라면은 백은 실리를 차지하고 흙이 모양을 키우는 느낌인데 네. 지금 백도 젖혔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같이 모양을 키우자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흙은 일단 한 점을 잡아야 돼요. 네, 제압을 해뒀고요. 백도 늘어가는 곳까지는
예상되는 수인가요? 느는 게 일감이긴 한데요. 흙이 만약에 지켰을 때 여기를 단순하게 뭐 이런 식으로나 어떻게든 걸치지 않고 지킬 거라면은 여기를 늘어두는 것은 과연 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지켜둔 다음에 이쪽 부분을 좀 백이 침입을 했을 때 나가는 맛을 노리면서 두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두고 단순하게 지킬 거라면은 그냥 교환을 하지 않고 지키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아, 늘었네요. 이렇게 된다면 또 한 칸을 띄고 백이 지키긴 지켜야 될 것 같긴 해요. 띄었을 때 손 빼는 것은 여기를 끊으면은 한 칸을 띄어야 되는데, 이 자리를 늘면은 백이 또다시 우변을 받아야 합니다. 이쪽을 흑한테 붙임을 당하면 젖히는 게 불가능해요. 단수를 치고 찌르는 순간 끊는 것은 흙이 나갔을 때 이곳과 이곳이 맞보기라서 백이 안 되죠. 그러면은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도 여기를 이을 수가 없거든요. 끊기는 순간 이 백돌이 잡힙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 점을 버려야 된다는 얘긴데, 네. 끊어서 패를 하는 수도 있고 단순하게 단수를 치더라도 이거는 너무 백이 당한 형태죠. 이 싸움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한 칸을 띄고 손을 뺐을 때 끊기면은 받고 한 번 더 받아야 된다는 얘긴데, 사실 이것도 좀 모양이 좋지 못해요. 끊기는 순간 백의 형태가 무너지긴 합니다. 아니면 흙이 끊었을 때 단수로 쭉 밀어버리면 안 될까요? 아, 이렇게요. 네. 이렇게 밀어도 되긴 하죠. 근데 미는 순간 어디까지 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꼬부림 당하면은 백돌의 형태가 사실 이런 자리를 당했을 때 기분이 나쁘죠. 아, 그럼 한 번 더 밀어야 되나요? 네, 한 번 더 밀어도 이 두 점 쪽이 계속 약해지기 때문에 여전히 이곳은 흙이 이런 쪽을 붙이는 순간 큰 집이 안 나요. 이곳으로 막는 것은 끊기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밀던지 이쪽으로 젖혀야 되는데, 흙이 이곳에서 생긴 집을 빼면은 네. 여기에 백집이, 별게 없네요. 네, 흙집을 빼면은 백집이 한두 집 정도? 거의 백집이 안 납니다. 자, 여기서 백이 지키질 않았을 때 그 형태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백은 지금 지켜야죠. 백은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좀 모양을 키우면서 적극적으로 둔다면 걸칠 수는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씌우면서 백돌이 여기에 응원군이 생기면 이곳으로 씌우면서 전투를 벌이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걸쳐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킨다면은 어떤 식으로 지키냐인데요. 걸치는 것과 직접적으로 지키는 것과 딱 중간 사이인 것 같아요. 네, 이 수는
모든 것을 아울러 보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지키면서 네. 벌림까지 하고 있죠. 이수의 약점을 꼽자면은 이런 자리에 돌이 오면은 끊겼을 때 이곳을 단수치고 붙여야 되는데 나가는 맛이 있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단순하게 지키는 것보다는 일단 집으로는 훨씬 득이죠. 단순하게 지키는 것은 흙이 이런 자리에 뒀을 때 한 수 더 지켜야 뭔가 집이 되는 느낌인데 네. 지금 이수 자체로 어느 정도 집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집으로는 확실히 이렇게 벌리는 게 득입니다. 아, 이제 흙도 모양을 키워가는군요. 이거는 모양을 키운다는 느낌보다는 일단 양걸쳤다는 거죠. 모양을 키우려면 씌운다든지 아니면 한 칸을 띄어야 되는데 지금은 씌우던지 한 칸을 띄는 것도 괜찮긴 해요. 지금은 백이 중앙 쪽으로 나올 수가 있겠네요. 네, 지금 백도 이쪽을 붙이면서 나올 거고요. 보통 붙이면은 젖히고 이런 식의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백이 자연스럽게 하변 쪽으로 돌이 오기 때문에 흙도 아마 이쪽을 붙였을 때는 젖혀주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이곳에 백돌이 오는 순간 하변에 큰 집이 날 수가 없어요. 백도 안쪽으로 받기보다는 일단 바깥쪽으로 두어서 받아야 되는 거죠? 네, 백도 바깥쪽으로 두는 것은 당연한데 여기서는 이곳으로 붙여주는 것은 흙이 젖히고 늘고 나서 이쪽을 밀기만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하변에 집이 생기죠.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은 돌이 붙일 때는 어느 정도 다음 수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디를 붙일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면은 어느 곳을 붙여야 되는지 답이 나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쪽을 붙이는 것은 하변 쪽에 집이 생기니까 네. 여기로 붙이는 거는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쵸. 이쪽으로 붙이고 싶진 않습니다. 네. 자, 왠지 흙의 집을 자연스럽게 굳혀주는 느낌이어서요. 자, 그곳은 피하고 싶어지는데요. 네, 백이 붙일 거라면 협공안 쪽으로 붙이고 싶긴 해요. 네, 역시 그곳이죠. 네, 여기서는 흙도 이쪽을 젖히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끊을 때 늘면 단수를 치고 막으면은 이 두 점이 흙이 살리기는 어렵긴 해요. 네, 입구자 두고 붙이는 게 알파고가 여러 차례 두었던 실전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네. 이곳에 끊기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백이 하변을 깰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집이 일단은 커 보이긴 합니다. 석점은 내주긴 했지만 하변의 형태는 굉장히 좋아지는데요. 네, 백도 여기에 어느 정도 두텀을 얻고 집도 한 5집 정도는 얻었는데 그 정도로는 일단 흙의 하변의 모양이 너무 좋아요. 이 진행은 흙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뒤로 받았습니다. 네, 지금 최정 선수도 여기를 한 칸을 뛴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젖히면은 돌이 이쪽으로 하변 쪽으로 향하니까 그게 싫다는 얘기죠. 그래서 젖히기는 싫은데 그렇다면은 늘던지 다른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지금 한 칸을 뛴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면은 백도 여기를 붙이는 것은 여전히 젖혀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아까와는 조금 다른 것은 백이 여기를 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거는 백이 괜찮아요. 이 두 점 쪽을 활용을 하면서 이 좌변의 흑도를 공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진행은 백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붙이고 막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가장 간명하게 일감으로 떠오르는 것은 이쪽을 치받고 짚는 게, 이게 가장 일감으로 떠오르죠. 흑이 나와서 끊는 건 네. 이것은 일단 이쪽에 호구되는 자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백이 막던지 늘던지 어떤 진행을 선택을 하더라도 백이 충분히 싸울 수가 있어 보이긴 해요. 흑은 이 하변 쪽으로 백도를 가게 하기 싫어하는 거고, 백은 계속 이 하변 쪽으로 돌이 가야 되는 거군요. 네, 백은 하변을 삭감을 해야 되고, 흑은 하변을 집을 만들지 않는다면은 이 우변 쪽에 백 모양이 좋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선 좀 하변을 키우는 쪽으로 두고 싶죠. 치받아 가는데요. 일단은 간명하게 처리를 합니다. 네, 저라도 치받는 선택을 했을 거예요. 지금 이쪽을 짚어가는 자세가 좀 백의 입장에서는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오니까, 여기서는 흑도 일감은 호구를 치는 게 일감인데 이것보다는 이 하변 쪽을 제압하는 게 훨씬 더 백이 자세가 좋기 때문에 흑도 봤나요? 한 칸으로 받던지 어떻게든 일단 받아야 될 것 같긴 해요. 어, 좀 낮게 받아갔는데요. 귀를 좀 탐하려는 건가요? 네, 글쎄요. 이쪽을 한 칸을 뛰는 것은 이쪽을 찌르고 막았을 때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백이 계속 밀어가면 일단 집은 짓긴 했는데요. 미는 게 기분 나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을 그냥 찌르고 막는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입구자보다는 한 칸이 글쎄 그렇게 나쁜 수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두 기사의 올 시즌 성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정 선수는 10승 2패, 강다정 선수는 4승 4패인데요. 포항 포스코 캠텍의 후보인 이 왕천신 선수와 어떻게 보면 번갈아 가면서 출전을 했다고 해야 할까요? 네, 왕천식 선수가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혜연 선수와 박태희 선수가 빠지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다정 선수와 번갈아 출전하게 되는데, 네. 사실 조혜연 선수가 성적이 좋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강다정 선수와 박태희 선수의 성적이 작년만큼 뒷받침돼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다면은 포항팀의 순위가 더 높았겠죠? 네, 강다정 선수와 왕천식 선수가 거의 5대5 정도의 승패를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네. 팀이 6승 5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포항 포스코 캠텍의 총 개인 승수가 17승인데 조혜연 선수가 혼자 거둔 승수가 7승 3패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3명 선수가
10승을 나눠서 해줬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네, 사실 작년에 김채영 선수가 있던 것과 비교를 하면은 좀 말이 안 되죠. 김채영 선수는 작년부터 어마어마한 성적을 보여줬으니까요. 네, 작년에 조승아 선수에게 패한 것 이후에는 뭐 지질 않았죠. 그래도 포항 포스코 캠텍팀 현재 4위까지 올라왔고요. 이 자리 잘 지켜내야 할 텐데요. 일단 하변은 많이 누른 것 같아요. 네, 백이 이쪽을 붙이고 흙이 늘 때 한 칸을 띄었네요. 백이 붙인 수로는 이 자리를 막는 게 두텁긴 했어요. 이곳을 막더라도 하변 쪽에 흙이 행마하는 게 이곳을 붙이는 게 선수기 때문에 흙도 행마하는 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거의 이 자리 정도? 백이 막았을 때 여기 정도를 둘 수 있는 느낌인데, 그렇다면 이쪽을 붙이는 것보다는 이쪽을 막는 편이 좀 더 두터웠죠. 지금도 한 칸을 뛴 걸로는 이쪽을 잇고 진행을 하는 게 좀 더 깔끔합니다. 아직은 초반 진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다음 슛은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14라운드) 4경기 충남 S즈골프와 포항 포스코 캠텍의 장고대국입니다. 그럼 하변 쪽의 백은 아직 좀 엷은 곳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글쎄요. 백돌이 공격당할 돌은 아닌데 하변 쪽을 좀 더 흑의 입장에서 맛이 나쁘게 지킬 수 있게 만들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흑도 이쪽을 잇고 끊을 때 자연스럽게 단수 치고 손 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보다 흑이 하변의 집을 잘 지켰습니다. 하변은 이제 굳어진 집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네, 이제는 하변을 깨려면 이 자리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를 들어가는 게 사실 이쪽을 찌르고 있고 나서 이 부분도 기분이 나쁘고, 단순하게 한 칸을 띄어서 지키더라도 이쪽 끊는 약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득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하변 쪽은 집이에요. 그래서 이곳도 끊어서 정리를 하는군요. 네, 백도 끊어가긴 했지만 지금 이쪽을 끊는 순간 흙이 안 그래도 두고 싶은 자리가 이 자리인데 자연스럽게 이쪽을 밀어가는 흐름이 되기 때문에 백도 여기를 당장 끊었어야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네, 차라리 그냥 좌변을 다가간다든지 좀 다른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래도 중앙은 두터워진 거 아닌가요? 네, 아까보다는 두터워졌죠. 아까보다는 두터워졌는데 아직도 두터움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 밀고 백은 이쪽 부근을 둬야 돼요. 젖혀서 받아주는 것은 백이 이상합니다. 그러면은 이쪽 언저리를 백이 둬야 된다는 얘기인데 한 칸을 뛰면 또 여기를 안 받기가 또 애매하죠. 다음에 흙이 이 자리를 두는 순간 백이 또 형태가 무너지니까 네. 백은 받아야 되고, 이런 자리를 두더라도 여전히 기분이 나쁘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중앙 쪽이 백이 두터움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중앙을 백이 마냥 세게 둘 수 있는 곳도 아니네요. 흙이 밀었을 때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두터운 형태는 아닙니다. 아, 바로 이 자리가 아픈 곳인데요. 좌쪽에서 여기를 눌러갔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백이 흐름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막지 않은 것이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쪽을 붙이고 행마를 한 게 오히려 하변의 흙집을 깔끔하게 지어주면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좀 더 잘 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의 진행은 너무 아쉽습니다. 흙이 밀어간 것을 백이 먼저 밀었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았겠죠? 지금 상황에서 여기를 밀어주는 건 절대 안 돼요. 아, 절대인가요? 네, 이 흙돌이 자연스럽게 집이 나면서 벌리는 형태가 된다면은 네. 백이 중앙에서 집을 짓더라도 여기는 큰 집이 안 납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백은 좀 더 타이트하게 다가가서 이 흙돌을 공격을 하던지 네. 여기에 끊는 것 이걸로는 아마 중앙 쪽을 지키며 다가가고 자연스럽게 중앙 쪽을 두면서 공격하는 편이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백이 좀 더 편안하게 실전을 둘 수가 있었을 텐데요. 좌변 다가섰습니다. 지금은 흙도 그냥 이쪽을 한 칸을 뛰고 싶긴 해요. 이곳에 돌이 있는 순간 이 흙돌은 절대 공격당할 돌은 아니죠. 뛰었는데 방향이 변 쪽이에요. 네, 사실 이 교환은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쪽 부근의 응수에 따라서 할 수는 있긴 한데 이렇게 교환이 되는 순간 일단 좌상 쪽에 어느 정도 백집은 났고요. 이 교환을 하고 나서 여기를 뛸 거라면은 이 교환 없이 두는 게 훨씬 낫습니다. 백이 만약에 받던지 아니면은 이곳에 흙이 두터워지면은 흙은 3-3을 들어가던지 아니면 침입을 해서 이 백도를 공격을 하자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쪽을 교환을 해두고 나서 여기가 두터워지면 이 두터움을 쓸 데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네. 흙은 먼저 한 칸을 뛰는 편이 이곳을 교환하고 두는 것보다는 더 낫죠. 다시 여기서 흙이 중앙으로 뛰어야 하는 자리인 거죠? 네, 흙은 한 칸을 뛸 생각이었더라면 먼저 뛰어야 되는데 지금 이 교환을 했다는 것은 손을 뺄 수도 있습니다. 아, 우변인가요? 네, 우변이 큰 자리이긴 한데 그래도 중앙 쪽을 뛰는 게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자리가 큰 자리이긴 한데요. 이곳에 흙이 두텁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백이 상변을 키웠을 때 흙이 상변을
부숴야 된다면은 이돌이 좀 신경이 쓰이죠. 그렇다면 그냥 애초에 이돌을 두텁게 하고 이곳의 침입과 상변을 키우는 것을 견제하는 것을 맛보기로 생각을 했다면은 흑의 입장에선 좀 더 편한 진행이 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백이 상변을 키웠을 때 네. 또 부수는 게 좀 신경이 쓰이죠. 상변을 키운다면 어떤 진행인가요? 네, 일단은 걸치는 게 무난하고요. 여기서는 백이 그냥 벌리던지 아니면 이 자리를 씌우던지 둘 중에 하나를 두는 게 괜찮아 보입니다. 흑이 손을 뺀다면 여기를 붙이고, 물론 흑이 이 두 점을 잡을 수는 있는데 이곳을 단수당하고 막히는 순간 우변도 백이 어느 정도 집을 지켰고 중앙 쪽도 백이 얼추 틀어 막았어요. 네. 이렇게 교환이 되면은 백이 괜찮습니다. 우선은 차분히 한 칸 띄웠습니다. 그쪽으로 뛰는 것은 잘 생각이 나진 않는데요. 지금처럼 한 칸을 흑이 뛰었을 때도 이쪽에 한 칸 띄임이 득인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흑이었더라면 이수로는 아마 갈라치는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이쪽을 갈라쳤을 때 아까처럼 교환이 절대 되지 않기 때문에 백은 씌운다든지 여기를 침입하기에는 글쎄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거는 흑이 지키더라도 백이 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곳의 백이 너무 얇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백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네. 백은 흑이 이 자리를 선택을 안 했을 때 둘 수 있는 수가 거의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이때 흑은 지키면 되죠. 아까처럼 교환되는 것보다는 확실히 손해를 봤습니다. 네, 상변을 키워갑니다. 크게 벌려갔는데요. 네, 지금은 백도 상변을 키우는 건 당연한 선택이고 이제는 흑도 상변을 어떻게든 깨야죠. 흑이 상변을 깰 때 중앙 쪽으로 탈주를 하는 것보다는 안에서 살 수 있다면은 그 진행을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처럼요? 네, 지금 이것도 괜찮고 한 발 옆으로 가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처럼 두는 것은 백도 이곳으로 받는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이것은 흑이 안에서 살 수는 없고 바깥쪽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바깥쪽으로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붙이면서 행마하는 게 흑의 입장에서는 까다로워요. 젖히는 것은 계속해서 이 흑 대마 쪽으로 돌이 향하고 있어서 흑이 계속해서 이곳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좀 위험해질 수도 있겠는데요. 네, 흑은 그냥 이쪽 침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곳에 교환을 해두고 이런 식으로 침입을 한다든지요. 좀 안쪽에서 사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게 좋은데 지금은 백도 일단 이 선으로 두면서 흑도를 바깥쪽으로 몰 겁니다.
이렇게만 해두고 다시 변 쪽을 물어보네요. 네, 그렇죠. 흙도 여기서 당장 살자고 하는 것은 안에서 살 수는 없고 결국에는 바깥쪽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까처럼 백이 이 좌변 쪽을 기대면서 공격하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최정 선수도 지금 귀 쪽에서 집을 깨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여기를 들어간 겁니다. 확실히 이 하변 쪽에서는 흙이 흐름이 좋았는데 지금 이곳과 이곳의 진행에서는 그래도 백이 잘 된 것 같아요. 흑돌이 이렇게 오면은 그 초반에 끊기는 약점이 살아나는 거 아닌가요? 아, 이곳이요? 네. 이곳을 끊기는 약점이 생길 수는 있는데 흙이 여기를 끊을 여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쪽을 씌어간다든지 이곳이나 이곳의 흑돌을 공격을 한다면은 여기는 끊더라도 만약에 이쪽에 끊는 게 되더라도요. 네. 뭐 이곳이나 이곳으로 끊는 게 되더라도 백은 그냥 뒤에서 돌려치면은 일단 당장은 이어서 안 될 뿐더러 뒤에서 돌려치더라도 크게 별거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 중요한 건 상변의 정리군요. 네, 일단 상변 쪽에 흑돌을 잘 탈출을 해야죠. 네, 일단 쉬어가는데요. 자, 이 한 점이 잡힌다면은 백집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한 점을 버릴 생각은 절대 안 할 거고요. 상변 한 점을 살리는데 한 점이 살아가더라도 좌변 쪽에 백집이 나면 그것은 집으로 백이 할 만해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흐름은 백이 좋습니다. 또 포기할 수는 없는 돌인데요. 안에서부터 모양을 잡아갑니다. 밭전자를 가르고 나왔는데요. 네, 지금은 백도 계속해서 공격을 해야죠. 이곳이나 입구자 둘 중에 하나인데 이곳을 두는 것은 만약에 이쪽을 붙이는 것만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면은 백은 한 발이라도 더 가는 게 좋아요. 붙이는 게 신경이 쓰이면은 좀 더 안전한 선택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쪽으로 두는 것은 흙이 어차피 이쪽을 밀고 나오면 계속해서 흑돌이 여기까지는 거의 선수인 듯한 형태인데 이 형태라고 본다면 백돌이 이곳보다는 이쪽에 있는 게 훨씬 득입니다. 계속해서 흑돌 몰아갑니다. 계속 중앙 쪽으로 백이 두터워지면은
이 좌중앙 쪽의 흙도 엷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이 흙도 아직 못 살아 있죠. 이런 자리를 당하면은 받기가 좀 애매해요. 이렇게 네. 받는 것은 한 칸을 띄어서 공격을 하면은 이 흑돌 전체가 만약에 여기가 백돌이 이런 식으로 향하게 되면은 이거 어디 가서 살죠? 일단 공격은 좀 심하게 당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 급한 건 상변의 흙돌이겠죠? 네, 일단 상변은 살려야죠. 이거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될까요? 이곳을 붙였다는 것은 끊어서 자연스럽게 흐름을 타고 나오겠다는 뜻인데 백도 한 점을 잡고 호구 쳤을 때 여기서 뭔가 가르는 선택을 해야 돼요. 이곳이 일감이긴 한데 일단 갈라지게 된다면 흙도 피곤합니다. 중앙은 정말 두터워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제는 이쪽에 백돌이 두터워졌으니까 이곳에 백의 열분을 흙이 노리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당장 이 흙돌이 갈라가면은 글쎄 어떻게 사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흙이 양쪽 모두 약한 돌이기 때문에 정말 한번 갈라보고 싶은데요. 네, 만약에 이 바둑이 속기 바둑이었더라면은 일단 가르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한눈에 보여서요. 네, 일단 가르고 나왔을 때 상대가 어떻게 연결하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네. 한번 배워보자는 심정으로 가르고 봐야죠. 지금은 중앙을 지키는 수로 들어갔는데요. 이 자리를 둔 것도 좀 신기한데 흙도 좀 욕심이 많아요. 지금 가르면 안 되나요, 그럼? 네, 제가 흙이었더라면은 연결을 시켜주니까 당연히 연결했을 텐데 일단 흙도 반발을 한 거거든요. 네. 이거는 정말 최대한으로 버틴 겁니다. 지금 그만큼 흙이 좋지 않은 바둑이란 건가요? 네, 지금 흐름 자체가 백이 나쁘진 않아요. 네. 그렇지만 백도 갈랐을 때 얘기고 흙이 연결이 된다면 집 자체는 일단 흙이 많기 때문에 백도 그렇게까지 좋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일단 상대가 이런 식으로 적당히 연결이 보이는데도 이런 식으로 뒀다는 것은 뭔가 상대로 하여금 좀 연결하기 싫게 만들겠다는 뜻인지 그러게요. 네, 의도 파악이 좀 잘 안 됩니다. 흙이 반발하니까 왠지 백으로서도 강하게 두고 싶어지는데요. 네, 이제는 백도 강하게 둬야죠. 자, 강다정 선수가 한번 화를 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수수는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최정 선수와 강다정 선수의 장고대구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붙여갔는데요. 그쪽을 붙였다는 것은 일단 갈라가겠다는 뜻이죠. 날일자로 가르는 게 일단은 일감이었는데
붙였다는 것은 흙이 다음에 늘었을 때 좀 더 강력하게 공격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이제 끊어졌다고 봐도 되겠죠? 네, 지금 흐름 자체는 이쪽 흙돌이 끊기는 순간 주위에 백돌이 너무 두텁기 때문에 네. 이거는 흙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뭔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네, 흙도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죠. 네. 네, 지금 여기를 붙였다는 것은 백이 젖히면은 같이 젖혀서 끊을 때 이쪽을 찌르고 단수를 치고 자연스럽게 한 점을 끊어 잡겠다는 생각인데 이거는 흙의 생각이고요. 백도 일단은 그렇게 해줄 리는 절대 없고 이쪽을 네. 밀어서 반발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는 빠지면은 다 잡힌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지금 이렇게 백집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집으로는 절대 흙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봤나요? 강다정 선수 이거는 글쎄요 빠지는 정도로 두더라도 네. 이 바둑을 백이 질 거라는 생각이 절대 안 드는데 귀에 피해가 좀 큰가요? 그 그래서 정도는 못 봤을까요? 잡는 걸 생각을 하면은 그 정도는 감수를 해야죠. 일단 흙을 잡아 놨으면은 백의 현찰은 넉넉했는데요. 네, 지금이라도 이쪽은 끊어야 합니다. 이거는 뭐죠? 네, 지금도 끊질 못했습니다. 더 크게 잡으려는 걸까요? 이렇게요, 이렇게 통째로. 네, 다요. 그거는 글쎄요, 일단 오히려 백돌이 잡힐 것 같아서. 지금 상변의 돌이요. 네, 지금 흙이 갈라갔는데 백이 밀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뛰고 넘어가는 것은 이건 흙이 쉽게 삽니다. 여기를 두는 것과 이곳을 두는 것을 맛보기로 흙이 쉽게 살 수가 있는데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집이 다 깨지면서 살면은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지금 그 자리를 끊어야 된다는 얘긴데요. 이거는 백돌 괜찮은가요? 네, 여기를 막았을 때 이 백돌과 흑돌이 수상전이 된다면은 그거는 백이 웬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도 확실하게 막혀 있지 않고 딱 봐도 이 바깥쪽에 흑수가 더 많죠. 그렇다면 백돌이 연결이 돼야 된다는 얘긴데 연결이라면은 그쪽으로 붙였다는 것은 이 흑돌과 수상전을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이곳을 두는 순간 이 백돌은 이제 연결이 안 됩니다. 이곳이나 한 칸을 뛰는 게 좀 더 확실하죠. 이쪽을 두는 것은 있는 게 선수고 찝고 끊을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이것도 흑이 수상전이 빠르긴 한데요. 그렇지만 흑은 한 칸을 뛰는 게 된다면 가장 확실합니다. 자, 일단 차단은 된 거죠? 네, 만약에 여기서 수상전이 백이 안 되면은 처음에 백이 이곳을 걸치고 한 칸 뛰고 벌렸는데 네. 흙집이 이만큼 난 거예요. 흙집이 더 난 것 같은데요. 네, 이걸 잡히는 순간 바둑이 끝입니다. 일단은 상변에서의 승자가 흐름을 좀 가져가겠네요. 네, 지금 분위기는 거의 최정 선수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만큼 백의 수가 얼마 안 되나요? 네, 백은 무조건 흑돌을 잡아야 되고 흑은 백돌을 잡지 않더라도
뭐 살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흙이 사는 순간 백돌이 잡힐 것 같아요. 아, 이바둑은 근데 여기를 늘어간 게 여기를 차단하면서 이 네. 흑도를 잡으면 사실 이바둑의 승부가 결정이 되는데 그것을 선택을 안 하고 여기를 넣은 다음에 흑이 호구를 치니까 그때라도 여기를 끊었으면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를 한 수 더 지키면서 갈라지는 순간에 이거는 백이 안 됩니다. 백에게 이렇게 확실한 기회가 있었다는 건 최정 선수도 좀 무리해서 뒀다는 건가요? 최정 선수가 이수부터 시작해서 상변 이 우상 쪽 진행도 뭔가 좀 마음에 들진 않았고요. 여기를 일단 결정적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흐름이 돼서는 처음에 상변은 바깥쪽으로 나오는 흐름보다는 안쪽에서 사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깥쪽으로 나오는 흐름이 돼서는 백이 편했던 것 같아요. 네. 확실한 기회가 있었던 대국인데요. 네, 이거는 흑이 백도를 잡으면서 살았습니다. 상변에서 거의 20집 이상 흑집이 났어요. 백도 중앙은 집이 좀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네, 기존의 백집과 여기 20집까지 뺀다고 생각을 하면은 중앙에서 한 60집 정도는 백이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20집 나기가 바쁘기 때문에 이거는 완벽한 백의 실패죠. 흑의 집은 이미 확정가라는 것도 강다정 선수에게는 좀 슬픈 이야기네요. 네, 상변이 죽는 순간 백은 거의 뭐 슬플 수밖에 없어요. 이바둑을 돌이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보통 저렇게 자기 집에서 자기 돌이 죽으면은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적어도 한 이 정도 돌파하면서 이 흑돌을 잡았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상변의 손실이 큽니다. 이 한 수로 확실히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진행이 더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네, 그렇죠. 강다정 선수가 최정 선수에게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는데 지금은 반대로 다 날아갔어요. 네. 이제 상변은 흑의 수중으로 넘어갔습니다. 꽤 크게 잡혔는데요. 네, 사실 공격하는 게 어렵다고 하는데 강다정 선수가 공격을 그래도 잘했거든요. 잘해서 물고기를 거의 손에 잡았다가 거기서 그냥 놓친 느낌입니다. 잡았다 놓친 건가요? 네. 여기를 넣는 순간 이 흑도를 다 잡았는데 볼수록 아쉬운데요. 여기를 왜 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계속해서 남습니다. 그랬으면 지금 상변이 다 백집인 거잖아요. 그렇죠. 좌상 쪽은 흑집이 조금 나긴 하는데 이쪽을 늘고 그냥 막아서 진행을 했더라면은 흑이 늘어난 것은 10집인데 여기에 백집은 한 50집 이상 날 것 같아요. 그래도 강다정 선수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끝내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백이 집이 큼직하게 났네요. 네, 그런데 흙집을 세보면은 좀 집을 세기가 싫어질 만큼 흙집이 많이 납니다. 그 정도예요? 네, 여기에 흙집이 17집이라고 계산을 해도 네. 27, 37, 그냥 40집이라고 봐줘도요. 48, 네, 여기까지 60, 70, 흙집은 80집은 적어도 납니다. 그런데 백집은 여기가 10집, 20집, 여기까지 집이 난다고 하더라도 30집에 40집, 45집에 이 정도거든요. 잡았다고 치면 55 정도인데, 그리고 흙이 이런 데를 넘어간다고 하면 흙은 또 10집씩 늘어나기 때문에 차이가 좀 네, 나네요. 지금은 차이가 한 30집 정도 납니다. 네, 이거는 백이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 수요? 흙집에서 들어가서 오히려 백이 잡고 사는 게 아니라면은 이 바둑을 역전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강다정 선수도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수가 나도 크게 나야지 균형을 맞출 수 있겠는데요. 네, 상변에서 흙이 백돌을 잡고 산 만큼 백이 이득을 봐야 돼요. 그럼 반 정도는 거의 잡으면서 살아야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 흙이 여기서 20집이 나면서 백집이 한 10집 정도 부서졌기 때문에 단순하게 30집 이상 손해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30집은 이득을 봐야 지금 개가를 맞출 수가 있는데 최정 선수가 그것을 호락호락하게 내줄 리가 없죠. 네. 수가 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지금은 큰 수가 나지는 않고요. 백이 버틴다면은 입구자를 두고 막을 때 패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쪽을 나와서 끄는 다음에 이곳과 수상전을 해야 되는데 사실 말이 패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그 수순 가나요? 백도 어쩔 수 없어요. 강다정 선수가 예전에 대국하는 것을 몇 차례 봤을 때는 상대 돌을 괴롭히기 시작하면은 그 돌들을 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거의 승리를 가져가는 식의 패턴이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오늘도 상대의 돌을 괴롭히면서 거의 승리를 가져가는 흐름처럼 보였는데 네. 거기서 너무 욕심을 냈어요. 적당히 네, 이길 잘못하면. 만큼만 이득을 봤어야 되는데 네. 욕심이었나요? 네, 상대를 거의 뭐 이게 집내기 바둑은 아니잖아요. 만족을 하고서 상변을 잡으러 가는 진행이었다면은 확실히 끝내기도 편하게 임할 수 있었겠는데요. 네, 그렇죠. 그만큼 계속해서 이 자리가 너무 아쉽습니다. 거의 승리를 눈앞에 두고 놓쳤으니까 이 패를 버티기는 어렵겠죠. 흙이 이쪽을 나가면요. 백이 계속해서 일단 수를 줄이는 쪽으로 조여 붙여도 흙의 입장에서 이런 데를 팩감으로 쓰면은 백이 막을 수가 없어요. 막는 순간 이쪽을 선수로 끊기고 이곳을 조여 붙이면 여기 수상전도 백이 집니다. 그렇다면 당장 흑돌을 조여 붙일 수 없다는 얘긴데 자체 지금 나오는 수들은 다 팩감인 거고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여기에 패가 3수 이상 늘어진 패입니다. 세수 이상이면은 패라고 잘 안 하지 않나요? 네, 예전에는 바둑 배울 때 3수 늘어진 패는 패가 아니다 이렇게 배웠는데 네. 사실 바둑을 두면서 3수 늘어진 패를 버티면서 역전한 바둑도 몇 차례 있었어요. 그렇긴 한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3수를 조여 붙이는 동안 흙이 큰 자리만 두더라도 이 바둑은 역전이 잘 안 되죠. 그만큼 강다정 선수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요. 만약에 3수 늘어진 패를 해서 이길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네. 아마 한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너무 작습니다. 크기마저도 지금 적당하지가 않은 건가요? 네, 그렇죠. 백이 이 흑돌을 잡더라도 백이 집이 늘어나는 것은 한 35집 정도? 단순하게 집만 따지면 35집이 늘어나는데 35집은 너무 지금 상황에선 작죠. 패마저도 해소를 했습니다. 상변 쪽은 여전히 수상전이 백이 안 돼요. 백의 옥집 형태가 있는데 패가 만들어지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나요? 지금 상황에서 백이 버티려면 이 자리를 둬야 돼요. 이 자리를 두는 순간 흙이 그냥 따내더라도
이곳에 다 교환이 됐다고 보더라도 단수 치는 순간 있는 것은 유관무가로 백이 잡히고, 그렇다면 이쪽을 메워야 되는데 이거는 양패죠. 팩감을 쓰고 따내도 흙은 이쪽을 따내면 이거는 백이 잡힙니다. 상변도 쉽지 않고 이제는 정말 이 판이 많이 정리가 돼서 뭔가 변화를 줄 만한 곳이 보이질 않는데요. 네, 바둑 내용은 상변에 백돌이 잡히는 순간 끝났어요. 한 10집에서 15집 정도의 차이라면은 분명히 다른 곳에서 좀 버티면서 역전을 할 수가 있는데, 집 차이가 이것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막 버티더라도 흙은 적당히 물러서면 됩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은 차이가 좀 벌어졌습니다. 지금 바둑 두면서 역전할 생각보다는 계속해서 그 상변에 흑돌을 잡을 수 있었는데 놓친 거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날 거예요. 확실한 기회였기 때문에 생각이 계속 날 것 같아요. 네, 정말 사실 저런 돌을 잡을 수 있었는데 안 잡고 버티다가 바둑을 패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생각이 나거든요. 최정 선수는 어렵게 두질 않습니다. 우변의 백집도 여기저기 끝내기를 당하면은 집이 크게 나지는 않겠어요. 네, 백집도 몇 집 안 나죠. 뒷문이 다 터져 있기 때문에 우변 쪽은 집이 나더라도 한 10집 정도밖에 안 납니다. 그 자리는 안 받더라도 수가 안 나는 자리인데, 네. 네, 지금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흙도 깔끔하게 받아두는 게 좋죠. 안전한 정리를 선택한 최정 선수입니다. 네, 큰 변화 없이 끝내기 수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끝이 났습니다. 충남 웨스트 골프의 최정 선수의 불계승입니다.
네, 이렇게 14라운드 4경기 2대 0의 스코어가 벌써 만들어졌네요. 네, 강다정 선수는 오늘 대국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참 아쉬운 한 판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다정 선수가 중반에 분명히 자신이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네. 그것을 다 놓치면서 패배를 했어요. 자, 팀의 스코어는 일찍이 결정이 났습니다. 충남 SG골프의 2대0 승리인데요. 이 개인 승수 또한 중요하죠. 3국은 충남 SG골프의 김신영 선수와 포항 포스코 캠텍의 박태희 선수의 대국입니다. 이 두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